지금 원전주가 빠지는 이유가 원전 산업의 본질적인 문제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고요. 제 대답은 아니죠. 전혀 다른 이유잖아요. 우선 이미 원전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손절은 최악의 선택이다. 그래서 지금 팔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수량을 줄이되 절반 이상을 줄이시면 안 된다. 아직 매수를 못한 경우의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금이 오히려 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단 분할 매수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정책 수주 실적 삼박자가 오려지며 원전주 계속 강세를 보였었는데 최근 하락에 대표님께서는 원전주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번 이란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는 군사 안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또 유가가 하루에 7%씩 폭등하는 걸 눈앞에 보면서 각국 정부들이 떠올리는 건 바로 석유 한 방울 없이도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 바로 원자력이죠. 원전주는 그래서 단순한 테마를 넘어서요, 국가의 에너지 안보하고 직결되는 기간산업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이 말이 어느 때보다 굉장히 절실하게 와닿는 그런 순간인 것 같은데요. 중동에서 전쟁이 터질 때마다 전 세계가 유가에 휘청거리는 현실 속에서 원자력은 정말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대규모 전력원이니까요. 이게 원전주의 강세 흐름이라든지 또는 지금 원전주를 잘 잡아주고 있는 구조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지금 원전주의 흐름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수주 그리고 실적이라고 하는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박자, 정책이 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2026년 정부가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을 좀 본격화했고 또 그거에 따라서 SMR 건설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그런 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2026년 1월에 신규 원전 2기 확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전산업을 비롯한 원전주가 동반 급등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2026년 현재 AI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이 상상 이상의 전력 수요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이 빅텍 기업들이요, 이제 스스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자력 기업들하고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건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원전의 서력은 어떻게 보면 수요처가 됐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과거하고 굉장히 완전히 달라진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박자는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단순히 기대감만이 아니라 이미 계약서에서 도장을 찍고 있는 팩트가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한수원하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그리고 6호기 그리고 주기기하고 터빈 그리고 발전기 같은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체결했고 5조 6천 정도 되죠.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작년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총 매출의 거의 35%에 달하는 그런 규모니까 굉장히 크죠. 근데 수주가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 스코다 파워 같은 경우에 여기에 더해가지고요 3천억 넘는 규모의 체코의 신규 원전 증기 터빈 납품 계약까지 추가로 따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일정인데요.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외에도 테물린 지역에 추가 원전 2개 건설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속한 팀코리아가 두코바니의 본 계약을 통해서 향후 5년 안에 테물린 증설 확정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우선 협상권에 준하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폴란드하고 진행하고 있는 민관 협력 사업의 본 계약에 대한 논의도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고 체코에 이은 두 번째 유럽 어떻게 보면 대형 원전 수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들도 굉장히 많고요. UAE 같은 경우에도 추가 원전,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서도 수주 가식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박자는 실적이 진짜 반영된다라는 거죠. 정책도 있고 수주도 됐는데 실적은 언제 나오냐 굉장히 궁금하셨을 건데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2025년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규 수주가 약 한 14조 7천 정도,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신규 수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SK증권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6년부터
대형 원전이라든지 또는 SMR 그리고 가스터빈 같은 기자재 매출 비중 상승에 따라서 중장기 이익 성장 사이클에 진입할 거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죠. 최근에 여의도에서요, 여의도가에 2026년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어서의 수주해를 넘어서 실적에 퀀텀 점프의 해가 될 거라고 하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전, 그리고 가스터빈 같은 전방산업 호조로 매년 신규 수주가 14조 원 이상 달성할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다 보니까 목표 주가가 명확해졌습니다. 교보증권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목표 주가를 11만 3천 원까지 상향을 했고, 불가리아, 미국, 그리고 베트남 같은 대형 원전 플러스 엑스에너지라든지 테라파워 그리고 뉴스케어 파워를 통한 SMR에 대한 수주,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풍부해지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질 거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목표 주가를 11만 3천 원대까지 올립니다. 최근 코스피 어떤 급락 장세에서 원전주가 방어력을 좀 발휘하고 있는 건 사실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정책, 수주, 그 다음에 실적, 세 가지가 동시에 살아나고 있는 섹터가 여기 섹터이고요. 여기에 이번 중동 전쟁이 에너지 안보라고 하는 네 번째 박자까지 추가됐으니까요. 체코 원전 수주를 필두로 해서 폴란드, UAE에 대한 어떤 추가 수출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원전의 설계라든지 시공 그리고 기자재 업체하고의 어떤 추가 상승 촉진제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섹터 안에 있는 이런 종목군들 전략 매수 시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처럼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날 원전주도 사실 단기 변동성 피하기 어렵거든요. 이렇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손절 기준을 설정하시는 부분들, 그러면서 최소한 5개월, 6개월 정도 이상의 중장기 시계를 갖고 접근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 원전주 투자의 황금 원칙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이번 하락이 상승세가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재 주가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지난 2026년 2월 27일인가요? 11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그러니까 52주 신저가가 얼마였냐면요, 19,960원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주가가 몇 배 올랐냐? 5배 넘게 오른 거잖아요. 이걸 보고 너무 늦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과 더 오를 여력이 있다는 건 사실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둘씩 말씀 좀 드려볼게요. 현재 18명의 애널리스트가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매도 의견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를 얼마로 책정했냐면 11만 6천 원 정도로 책정합니다. 거기에 최고 목표가의 상단은 얼마냐? 15만 7천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이렇게 일제히 목표 주가를 올린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주가가 올라서가 아니라 실적과 수주 전망이 달라졌기 때문에 올리고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투자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수주 잔고인 것 같아요. 2025년 신규 수주가 약 14조 원을 따내서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특히 체코의 대형 원전 기자재의 수주가 5조 6천, 그리고 가스터빈 쪽에서의 수주도 굉장히 크게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2026년 올해도 한 14조 5천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오냐? 폴란드 쪽에서의 원자로라든지 증기 발생기 같은 부분들, 그리고 테라파워를 통한 미국 쪽에서 나트륨 SMR 주요 기자재라든지 또 뉴스케어의 루마니아라든지 미국 쪽 보이저 SMR 같은 이쪽의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주가 본격화될 거라고 하는 분석들이 현재는 좀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이 변곡점이냐? 세 가지 촉매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 촉매제는 정책 모멘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SMR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적이 본격 상승 가도에 진입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탈원전 기조가 사실상 끝났다라는 거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에 대형 원전이라든지 또는 SMR 발주가 늘어나면서 한국 원전 사업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변곡점은 SMR 전용 공장의 착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8년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해서 올해 1분기 안에 창원의 SMR 전용 공장 착공에 들어갔잖아요.
전용 공장이 완료가 되고 나면 연간 생산 능력이 20기 정도로 확대될 전망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수주를 받을 준비가 됐다는 그런 신호고 시장은 이런 구체적인 이벤트에 반응하니까요. 세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의 그 터빈 수요예요. 미국 빅테크 업체들이 380메가와트급의 가스터빈 2개 공급 계약 체결했고 또 2026년 말 되면 이제 인도할 예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해외 첫 수출 사례가 될 거고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 분야의 첫 진입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죠. 지금 8개 이상의 추가 공급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실적 개선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에너빌리티 부분 영업이익이 2026년에 전년 대비해서 300% 이상 오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2027년에는 무려 136%가량 급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진짜 본 게임은 2027년이라는 얘기죠. 회사가 직접 공시한 내용을 보면요. 올해 2026년 수주 목표는 13조 3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의 수주가 14조 7천이었는데 가이던스를 한 10% 이상 초과 달성했으니까요. 회사가 제시하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맞겠죠. 거기에 2030년까지 SMR 매출이 1,000억 원에서 몇 조로 늘어나냐면요. 3조 3천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면서 예측에 대한 부분들이 점층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중장기 실적 가시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기대에서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수주가 공시로 찍히고 마진이 숫자로 확인되는 순간마다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물론 변동성도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방향은 위를 향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에서는 원전주가 너무 많이 올라 지금 시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전주는 지금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사실 원전주가 많이 오른 거는 맞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만 봐도 1년 동안에 무려 한 3배가량 상승했으니까요. 근데 많이 올랐다는 것하고 고평가다라고 하는 건 다른 얘기죠. 그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전개가 되냐면요. 원전주가 왜 이렇게 올랐지? 어떤 상승의 본질적인 구조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AI 쪽에서의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많이 먹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근데 2030년이 되면 미국의 전체 발전 설비의 3%가 넘어가는 수준인 33기가와트가 AI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될 전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탄소 배출이 없는 전원이 필요한데 그 답을 원전과 SMR에서 찾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체코 원전 수주 부분인데요.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팀코리아가 따냈잖아요. 그러면서 2009년 UAE의 바라카 원전 이후에 무려 이제 15년 만에 해외 원전 수출인데 이게 단순 호재가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원전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라고 하는 걸 증명한 사건이에요. 세 번째는 정책 모멘텀인 것 같아요. 현재 정부가 신규 원전이라든지 또는 SMR 건설 계획을 공식 확정했고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원전을 전략 에너지원으로 재지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정한 이후에 대규모 정책 지원도 금융 지원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이제 필요 없다가 아니라 무조건 필요하다로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고평가인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고평가냐? 여기서 두 가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과열 신호가 있습니다.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주가가 8만 원 내외 수준에서 오르고 있는데요. RSI를 보게 되면 70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기술적인 과열 신호가 나온 건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죠. 10만 원을 터치한 상태에서 선반영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얘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대신증권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 주가를 얼마까지 높였냐면 13만 원까지 높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아직 40에서 50%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체 18명의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매도 의견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핵심은 2026년은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요. 실제 프로젝트의 착공이라든지 또 수주가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밸류에이션의 검증을 받는 그런 해가 될 거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실적으로 증명하는 단계라는 거죠. 이게 고평가냐 아니냐의 답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면 사실은 고평가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2026년 원전 섹터는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를 놓고 보게 되면 2026년 수주 목표를 13조 7천억 원으로 잡고 있는데 원전 기자재라든지 뭐 가스터빈 그리고 SMR 관련 어떤 계약이 순차 반영될 예정에 있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3,200억 정도 규모의 체코 원전 설비 수주 따냈고 폴란드라든지 UAE 같은 쪽에서의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여기에 SMR 전용 공장이 1분기에 창원에서 이제 착공 들어갔고 2028년 본격 가동이 되게 되면 연간 20기 정도의 SMR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2030년까지 SMR 쪽에서의 매출 3조 3천억 이상으로 지금 성장할 거다고 하는 어떤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실전 전략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전략 첫 번째는 대장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분할 매수 전략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몰빵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RSI를 봤었을 때도 과열 구간이고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구간이잖아요. 분할 매수 구간을 충분히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데 가격대는 7만 5천 원에서 9만 5천 원 정도 사이 이 가격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조정이 올 때마다 나눠서 사는 게 정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 주가를 한 12만 5천 원 정도에 감안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략 두 번째는 밸류 체인에 있는 중소형 종목들도 관심권에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종목을 말씀드리면 BHI 같은 이런 종목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굉장히 집중 매수했었던 종목이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원전의 두뇌로 불리는 계측 제어 설비 국산화에 성공을 했었던 그래서 강력한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전기술은 체코 원전 프로젝트의 종합 설계 계약을 주도하면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요. 이런 기업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주보다 덜 오른 중소형 원전 기자재주하고 설계 종목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변동성은 대장주보다는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대 수익률도 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전략 세 번째는 이벤트가 있는 캘린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전주는 호재 뉴스 하나에 단기 급등한 특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폴란드라든지 또는 슬로베니아 같은 추가 수주 발표라든지 또는 SMR 공장 착공 확정 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확대 구체와 같은 이런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굉장히 크게 반응했거든요. 이런 이벤트를 미리 파악하고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최선의 전략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전략 네 번째는 투자 기간을 좀 설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 트레이딩이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중장기 관점이라고 하면 지금은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2026년 수주 확정이라든지 또는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추가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관심권에 두시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과 같은 대형주와 밸브 피팅, 계측기를 만드는 중소형 기자재 중 현 시점에서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은 어디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 기대 수익률은 중소형 기자재가 더 높습니다. 단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야 될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지 또 왜 그런지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왜 중소형 기자재가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지 핵심 논리를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실적에 대한 레버리지 때문에 그래요. 원전을 하나 짓는다고 가정을 한다라고 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로 본체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한전기술이 설계를 맡고 그 안에 채우는 수천 개의 밸브라든지 또는 수만 개의 피팅
또는 수백 개의 계측기는 중소형 기자재 업체들, 기업들의 몫이거든요. 근데 이 부품들이 아무 회사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국제 원자력 규격 인증받고 또는 극한의 온도라든지 고압에 대한 내성 그리고 수십 년 운전을 한 내구성 같은 부분들을 동시에 갖춰진 기업에 대한 부분들로 발주를 주겠죠. 근데 한국에 이런 기업들 많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중소형 기업들이 사실상 독과점 공급자라는 겁니다. 매출 15조짜리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1천억 계약 하나는 전체의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수주죠. 그런데 예를 들면 매출이 중소형 기자재주들에게 1천억, 2천억짜리의 매출은 굉장히 큽니다. 매출 하나가 2배, 3배 폭발시킬 수 있거든요. 이게 실적 레버리지입니다. 대형주가 판을 깔면 그 판 위에서 더 높이 뛰는 건 중소형 기자재니까요. 그래서 중소형 기자재 종목 중에 몇몇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태광입니다. 피팅 분야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고요. 태광이 지난해 4분기 신한울 원전 3호기 그리고 4호기 피팅 부분에 대한 수주 확정했고요. 회사 측이 미국이나 체코에서 원전이 착공이 되면 관련 피팅 부분 입찰도 지금 들어갈 거다라고 좀 밝히고 있고, 원전 배관에 쓰이는 피팅 부분은 냉각수라든지 또는 증기 그리고 이제 화학 물질이 장기간 순환하는 그런 환경을 좀 버텨야 되는데요. 일반 산업용보다 훨씬 높은 내열성 또는 내압성 그리고 내식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쉽게 진입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한번 공급자로 지정이 되면 장기 계약이 이어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켜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우진입니다. 원전 계측기 쪽에서의 국내 유일의 독점 공급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표현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우진은 한국 표준형 원전의 4대 핵심 계측기를 독점 공급하는 기업이죠. 설계 수명이 60년 하는 동안에 반복적으로 교체 매출이 이제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비즈니스인데요. 보통 핵심 제품인 논의 핵 계측기 같은 부분들이 APR 1400에 몇 개 들어가냐면 61개 들어가고요. OPR 1000 기준으로 보면 45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61개하고 45개가 교체 주기가 얼만큼 빠르냐면 2년에서 4년마다 교체 주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체 매출에 대한 구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이어서요. 우진 같은 종목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 종목은 BHI입니다. 실적이 이미 폭발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배열회수 보일러하고 원전 보조기기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2024년 매출이 한 7,700억 정도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90% 이상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이 700억 정도 나왔는데요. 무려 230%인가요? 이렇게 급증을 했으니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실적이 폭발하고 있다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용 LNG 복합 화력 발전소 발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배열회수 보일러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니,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울 4호기 원전 보조기 납품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인식이 될 거고, 지난해 신규 수주가 약 한 1조 8천 정도 기록을 했고 올해는 2조 원 넘는다라고 하니까요.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꾸준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요 세 종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관심권에 잘 두시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원전 기업들 주가 흔들림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원전주에 투자해도 될까요? 지금 시장이 녹화하는 날이 3월 5일이거든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한 군사작전을 단행하면서 중동 전쟁이 정말 현실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했고 세계 석유 수송량의 거의 한 30%에 달하는 이 해협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공포가 전 세계 시장을 지금 강타하고 있거든요. 원전주의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3월 4일과 3월 4일 이틀 동안에 20% 하락했어요. 지금 원전주가 빠지는 이유가 원전 산업의 본질적인 문제인가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고요. 제 대답은 아니죠. 전혀 다른 이유잖아요. 현재 국내 증시 중동 전쟁뿐만 아니라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런 업종부터 사실은 우선 매도하는 무차별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원전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올해 많이 오른 주도주들이 무차별적으로 팔리는 것이 원전주에도 사실은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요, 올해 들어서 1월 달서부터 2월 말까지 몇 퍼센트 올랐냐면 48% 올라서요, 전 세계 수익률 1등을 자랑을 했습니다.
6,300포인트까지 올랐으니까요. 이 급등에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업종이 바로 금융, 원전, 반도체였잖아요.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이 이번 충격에 가장 먼저 좀 가장 크게 팔렸고, 이건 원전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의 문제, 그리고 단기 차익 실현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란 전쟁이 중장기적으로 원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원전 산업은 오히려 중장기에는 호재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란 전쟁의 핵심 공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잖아요. 세계 원유 수송량의 거의 30% 부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막힐 수 있다는 건데, 이 상황이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죠. 중동 화석 연료 의존하는 그런 에너지 구조는 언제든지 이렇게 터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 자립에 대한 생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자립의 핵심 수단은 바로 저는 원자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화석 연료 없이도 중동 눈치 안 보고 또 안정적으로 대량의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원전주도 같이 빠졌죠. 하지만 이 충격이 가라앉고 나면 세계 각국 정부가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투자 밀어붙이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이란 전쟁 핵심 분기점은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그것이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상태를 얼마나 유지하느냐. 단기에 해결되면 2003년 이라크전 패턴이 될 거고요.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더 어두운 시나리오로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원전주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우선 이미 원전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손절은 최악의 선택이다. 그래서 지금 팔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고요? 지금 빠진 이유가 원전 산업의 펀더멘탈 훼손이 아니라 지정학적 공포에 의한 무차별 매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체코 원전 수주가 취소됐나요? 아니죠. SMR 공장 착공이 백지화됐나요? 절대 아니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2026년 수주 목표가 14조 3천억 원인데 사라졌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다만 주가만 빠진 거죠. 역사적으로도 지정학적 충격 이후에 주도주를 저점에서 손절한 사람들은 이후에 반등해서 가장 큰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지금 원전주를 보유 중이시라고 하면 수량을 줄이되 절반 이상을 줄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매수를 못한 경우의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금이 오히려 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단 분할 매수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8만 원, 9만 원대까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좋은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전기술, BHI, 또 우진 같은 이런 종목들도 모두 마찬가지거든요. 이 급락이 단기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걸 확인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단순히 기다렸다가 살 수 없었던 종목들이 세일 가격에 나온 그런 가격대에 왔다라는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한 번에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전쟁 변수가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매수 예산의 20%든 30%든 3번이든 5번이든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수를 이번 주에 하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또는 그 다음 주에 이렇게 계속해서 나눠서 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중동 상황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잡히는 시점을 통해서 턴어라운드 될 때 좀 더 비중을 실는 전략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원전주로 단기 수익을 노리던 경우에도 지금은 저는 관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의 전개 방향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기 매매는 사실상 도박에 가깝거든요. 중동 전쟁은 뉴스 한 방에 10% 오르다가 다음날 또 다른 뉴스에 10% 내리는 패턴을 보이는 게 특징이거든요. 단기 트레이더라고 하면 지금은 옆에서 상황을 좀 지켜보시다가요. 전쟁 상황이 어느 정도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그런 시점에 명확한 방향성이 생긴 뒤에 진입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3월 10일 특강도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 8시고요. 6시 이전에 신청하셔야 무료입니다. 8시 이후에 신청하면 33,000원 비용 발생한다라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을 보시게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굉장히 갈피를 못 잡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녹화하는 날이 3월 5일인데요. 3월 3일과 3월 4일 날 지수가 몇 퍼센트 빠졌냐? 지수가 거의 15%가량 밀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3월 5일 날 지수가 9%가량 다시 상승을 하죠.
지수가 아니라 종목 중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없는 건데요. 근데 지수가 이렇게 밀려버리게 되면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죠.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모 증후군 또 떠오를 겁니다. 나만 못 샀네, 나만 수익을 못 내네 라는 그러한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보내고 있는 신호는 확실합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과거에 이런 전쟁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해집고 나오면서 수익을 봤었던 그런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3월 10일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략은 경험치 플러스 시그널 플러스 시장에 나와 있는 뉴스를 플러스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료로 해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지금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하단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게 되면 3월 10일 저녁 8시에 무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런 이슈를 통한 전략 잘 세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